네, 오늘은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중에서 홀리스틱 메소드에 대해 먼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홀리스틱이란 말은 전체론적인 뜻을 갖고 있어서 그 기존의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됐던 방법인 이 수도 레이블드 메소드라는 언레이블드 셋에 레이블을 부여해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하고 consistency regularization method라 해서 unlabeled 데이터와 그것의 perturbed 버전이 이제 비슷한 예측을 하도록 학습하는 이 두 방법을 결합해 보는 것이 이제 헐리스틱 메소드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셀프 트레이닝이 이 수도 레이블 메소드의 예시가 되고 레더 네트워크가 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 메소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거는 이제 총 세 가지의 홀리스틱 메소드여서 이제 믹스 매치, 리믹스 매치, 그다음에 픽스 매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믹스 매치입니다. 믹스 매치를 한 줄로 설명을 해보면 먼저 수도 레이블링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결합하고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를 믹스업으로 혼합하여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통해 예측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키워드들을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수도 레이블링 같은 경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수도 레이블, 그러니까 임시의 레이블을 생성을 하여 이락습에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믹스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증강기법, 원래는 이제 데이터 증강기법으로 고려된 아이디어여서 그래서 데이터 증강기법 중 하나로 그 데이터 샘플을 선형적으로 혼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레이블 역시 선형적으로 이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해당하는 레이블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consistency regularization 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제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 입력 데이터에 이제 약간의 변화인 이 perturbation이 겪더라도 그 모델이 출력되는 결과가 이제 일관되도록 이제 그 출력이 유사하도록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방법이어서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로스에다가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추가적인 이제 텀을 도입해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믹스 매치 같은 경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왼쪽 아래와 같고 성능을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기존의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메소드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네, 에러 레이팅과 낮은 위치에 위치한 이 믹스 매치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매치의 스텝을 이제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 모두의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레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높은, 그러니까 레이블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여서 오히려 변형을 많이 가하게 되면은 그 중요한 정보를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 데이터는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한다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한 번만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반대로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레이블이 없어서 이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이다 보니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변형을 하고 이제 일반화된 방식 그 변형된 것들의 출력을 이제 평균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되어서 따라서 이제 확률적으로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정의된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중에서 확률적으로 KD를 고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레이블 게싱과 샤프닝이라는 과정입니다. 레이블 게싱은 어그멘티드 데이터의 분류 및 예측을 수행하고 각 클래스별 예측 확률을 평균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샤프닝을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수식으로 먼저 봐보면 앞에 만들어진 그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이 UB 햇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KD의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UV 햇도 KD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모델에 입력을 하고 그에 생성하는 Y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만드는 게 QB 바가 되고 이게 이제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에서 블루미 예측을 수행해서 평균을 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쉘프닝은 각각에 있는 QBI가 I 레이블에 대해 예측한 확률에 T분의 1이라는 지수를 곱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정교화라는 과정이 이제 쉘프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쉘퍼닝이 왜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냐를
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엔트로피는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의 평균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정보량은 특정 사건이 얼마나 예상 바뀐지를 수치화한 값입니다. 결국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보량의 평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이는 이제 모든 사건이 예상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적으로도 좀 확인을 해보면 확률 분포가 두 사건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확률 분포가 이렇게 고른 상태가 이제 엔트로피가 크고 좀 극단적인 사례로 갈수록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셰프닝이라는 과정은 이 t라는 파라미터를 입력하는데 이 t를 1보다 작은 거를 사용을 해서 t분의 1을 1보다 큰 값으로 만들고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화까지 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작은 확률들은 더 작게 만들어지고 큰 확률들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에버레이지 했던 거에 평균이 이제 검정색 테두리를 했으면은 쉘프닝을 수행하게 되면은 더 극단적인 분포가 마련이 되어서 그래서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측 확률이 높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믹스업 하는 과정입니다. 믹스업은 기존에 이제 2018년에 믹스업 비욘드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문제에서 이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고 과적합과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방법입니다. 람다는 이제 이제 비율을 의미하다 보니 이제 베타 분포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람다 프라임이라는 이 식을 거쳐가지고 0.5보다 높은 이 람다 프라임을 확보한 다음에 그 기존의 X1, P1에 대해서도 람다 프라임 0.5보다 큰 가중치를 곱해주고 이제 믹스업할 데이터인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가중치를 곱해줘서 선형 보관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예시에서 보면은 고양이에다가 0.7을 곱하고 이제 개에다가 0.3을 곱해줘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믹스매치가 다른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과의 차이점은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믹스업을 수행하고 그 각각을 이제 따로따로 각각에서 이제 믹스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섞어서 수행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알아보면은 먼저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각각을 이제 X핵과 U핵이라 했을 때 그들을 컴퓨트해서 이 셔플하는 과정을 통해 W라는 데이터 집합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W를 이제 X 크기만큼 그리고 U 크기만큼 이렇게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 X핵과 U핵과의 믹스업을 통해 X 프라임, U 프라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믹스업을 수행하는 것에 차이를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X 프라임과 U 프라임에 대해 로스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 LX라는 거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 로스로 타겟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프리딕트 디스트리뷰션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X를 입력받았을 때 모델이 예측하는 확률 분포와 이제 기존에 이제 레이블이 주어져 있다 보니 그 데이터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LU라는 거는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 로스인데 이 Q라는 것이 앞에서 했던 그 두 번째 스텝인 레이블 게싱을 통해 얻어낸 그 분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 예측하는 P 모델 이 값의 이 분포에 대해서 둘 사이에 이제 특이하게도 L2놈을 사용해서 그 LX와 LU를 정의한 다음에 그 둘 사이에 이제 가중치 비율을 람다 U로 이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믹스매치에 쓰이는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T가 이제 아까 샬프닝 과정에서 쓰이는 파라미터가 있고 K가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을 몇 번 수행할 것인가를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알파가 아까 이제 믹스업에서 두 데이터 샘플의 혼합 비율을 결정하는 게 이제 람다인데 람다에 해당하는 분포를 결정하는 게 이 알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람다 유라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 로스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많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 T는 0.5랑 K는 2로 고정을 하고 알파는 0.75가 되고
람다유는 100으로 이제 고정하고 출발을 하되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 추가적인 좀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유에 대해 추가적인 이야기로 학습 초기 16,000 스텝 동안 선형적으로 최대값까지 증가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16,000 스텝 동안 처음에 이제 0에서 시작했다가 100까지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하는데 이런 방식의 이름이 이제 리니어 랩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을 왜 사용하는 거냐면 학습 초기에는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 비해 이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블드 이제 이 람다유가 작으면은 결국 로스는 이제 LS가 이제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도 레이블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람다유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서 언슈퍼바이스드 로스에 대한 이 텀도 고려하게 되어서 이렇게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학습 기여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이 이 리니어 레몬 방식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믹스 매치입니다. 믹스 매치 같은 경우는 믹스 매치를 확장하여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를 추가하고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을 통해 강력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여 모델의 예측이 더욱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학습되도록 설계된 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의 분포를 보정하는 과정이 이제 핵심이 되고 이를 통해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먼저 키워드를 알아보면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강조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예측 분포가 프로 레이블의 분포와 같도록 조정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그멘테이션 앵커링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얘기할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종류가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과 위크 어그멘테이션은 나뉘게 되는데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적용된 데이터의 타겟으로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적용된 데이터의 예측 분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각 클래스별 확률, 레이블 기스를 통한 이 각 클래스별 확률에 최근 128개의 배치에서 모델이 예측한 분포의 평균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얻은 그라운드 트루스의 분포가 이제 위쪽 분자에 해당하게 돼서 이 비율을 레이블드 개수 값에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이 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가 만약에 더 크게 된다면, 그 클래스는 과소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클래스에 부여한 확률을 일부러 증가시키기 위해 일보다 더 큰 값을 곱해주게 되는 거고, 반대로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분포가 모델 프레딕션의 평균보다 더 작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과대평가된 클래스를 의미하다 보니, 그 클래스에 부여한 확률을 이제 1보다 작은 가중치를 곱해줘서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노멀라이즈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분포를 만들어내는 게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위커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종류를 좀 알아보면 위커 어그멘테이션에는 이제 플리핑 뒤집는 거, 그다음에 크로핑 자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컬러 지터리라 해서 색상, 밝기, 대비 등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랜더 어그먼트라 해서 다양한 변형을 무작위의 강도로 적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터 어그멘트라 해서 강화학습 기반으로 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믹스매치 같은 경우는 이 두 어그멘테이션 종류 중 위커 어그멘테이션만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 경우 이제 변형을 많이 가하다 보니 레이블 정보가 많이 훼손되어서 믹스업을 수행할 경우 이상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또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 게 그만큼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노출시키다 보니 일반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위믹스 매치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되 걔에 해당하는 그 게스 레이블이 좀 상태가 안 좋을 테니 그거를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 레이블로 대체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쓰게 되었고 사용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스트롱 어구멘테이션이 이 CT 어구멘트라는 거를 이제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 렌더 어구멘테이션을 발전시킨 방안으로 적응한 어구멘테이션의 수와 트랜스폼의 강도를 학습 도중에 좀 조절할 수 있다는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증강을 좀 줄이고 유익한 증강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좀 두 방식의 차이를 봐보면, 먼저 이제 리믹스 매치 같은 경우,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만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과 위커 어그멘테이션을 나눠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배치 부분에서 믹스 매치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라는 부분이 이 줄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이 UB 핵과 UBK가 결국 UBK가 이제 스트롱 오그멘테이션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에 대한 레이블 이 QB는 이제 위크 오그멘테이션을 만든 거여서 여기서 그 이제 오그멘테이션 앵커링이 일어난다고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방식이 이제 로스텀을 비교해 보면 리믹스 매치의 로스텀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 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이제 LX에 해당하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로 믹스 매치 같은 경우는 L2놈을 사용했지만 리믹스 매치 같은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대신 사용하였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 두 개의 로스 텀은 왼쪽에 있는 텀이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집합에 추가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 해서 이거를 프리믹스 언레이블드 로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로스는 스트롱 오그멘테이션 집합에 추가적으로 이제 로테이트 좀 특이하게 이제 로테이트를 적용한 다음에 그 로테이트를 예측하게 한 그 값과 차이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만든 이 로테이션 로스를 도입을 합니다. 좀 더 로테이션 로스를 설명해 보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아이디어를 이제 가져와서 회전각도 R을 0, 90, 180, 270에서 균등적으로 샘플링한 후 모델에게 회전량을 이 4개의 클래스로 분류해서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세히 알고리즘을 완전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백분 구조를 공유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을 예측하는 용도로 쓰이고 마지막에 있는 출력층을 이제 회전 각도를 예측하는 모델로 이제 두 개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로스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이제 믹스 매치와는 동일하나 이제 좀 차이가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의 개수로 이제 정규화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람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리믹스 매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가중치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좀 작은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픽스 매치입니다. 픽스 매치 같은 경우는 수도 레이블링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결합하여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높은 신뢰도 예측을 이제 스레쇼딩이라는 방법으로 달성하면서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을 좀 간단하지만 효율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픽스 매치가 됩니다. 리믹스 매치와 픽스 매치를 봤을 때 좀 차이점은 우리가 레이블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 픽스 매치 같은 경우는 위클리 오그멘테이션을 수행하지만 아까 그 리믹스 매치 같은 경우는 스트로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레쇼딩이라는 방식이 artificial labels, 그러니까 수도 레이블에 대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가 사전에 정의된 그 스레쇼드인 타우 값을 넘어야지만 이렇게 레이블로 사용한다는 점이 또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레쇼드보다 넘지 못하는 값으로 위클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예측을 수행하였을 때 이 스레쇼드를 넘지 못한다면 그냥 그 데이터는 이제 학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로스를 아예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간단하게 로스텀을 봐보면 이제 리믹스 매치보다 훨씬 간단하게 오히려 믹스 매치랑 더 비슷하게 LS랑 LU만으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 이 LS 같은 경우에 텀을 보면은 알파가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의미해서 레이블 데이터의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였을 때 그 실제 분포와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되고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그 인디케이터 펑션이 의미하는 게 QB라는 거가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만들어진 게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위커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그걸로 모델을 예측한 값을 의미하는데 그 QB의 맥스 값은 결국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예측한 클래스의 그 확률 값이 되고 그 값이 타우를 넘었을 때만 이 인디케이션 펑션이 1이 돼가지고 로스텀이 계산이 되며 로스텀이 계산되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면은 이제 라지에 있는 스트롱 오그멘테이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레이블 데이터에 스트롱 오그멘테이션을 도입을 하고 그거와 이제 이 예측을 수행한 것과 QB 헷과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만든 게 언슈퍼바이스드 로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이 타우를 이제 뒤에서도 이제 기본 파라미터로 얘기를 할 거지만 이 타우를 좀 높게 설정해 초기에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스레시홀드를 넘기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언슈퍼바이스드 로스가 거의 0이 되어서 슈퍼바이스드 로스가 도미네이트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학습이 충분히 진행되면서 점차 데이터들이 이 스레숄드를 넘게 되어서 그러니까 넘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이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도 학습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앞에서 말했던 믹스매치 리니어 래퍼 방식과 유사한데 그래서 픽스매치 같은 경우는 이 리니어 랩업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런 그 이제 스레쇼딩 방식을 통해 이런 목표를 이제 같은 의도를 구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픽스 매치에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는 시티 어그멘트와 랜더 어그멘트 둘 다 사용했을 때 뭐 준수한 성능이 나왔다고 하고 다만 이후에 컷아웃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컷아웃은 이미지의 일부를 임의로 마스킹하여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변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픽스 매치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과 레이블이 몇 개 주어졌을지의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리믹스 매치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이거나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고 또 아래 추가적인 이분들이 진행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봤을 때 컨피던스 스레쇼드의 타우 값으로는 0.95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커 어그멘테이션에는 랜덤 크로핑, 랜덤 허리존털 플리핑, 그다음에 민 베리언스 노멀리제이션 등을 사용하며 람다 U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리믹스 매치랑 비슷하게 작은 값인 1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템퍼레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이제 셜프닝을 할까 말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셜프닝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냥 이렇게 그 가장 높은 값만 가져오면서 나머지 값들을 다 0으로 만드는 이 얼지맥스 함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픽스 매치 내용이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 일단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후에 있는 플렉스 매치, 심플리, 아다 매치, 심 매치, 프리 매치 이 순서대로 발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렉스 매치는 픽스 매치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그런 방법론인데요. 픽스 매치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이제 분류가 쉬운 범주는 높은 컨피던스 데이터가 많은 수도 레이블링이 되어서 잘 학습이 되지만 이제 분류가 좀 어려운 범주는 컨피던스 낮은 얼레이블 데이터가 많아서 좀 학습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목적, 이게 좀 달성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플렉스 매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로 범주 난이도를 바탕으로 좀 컨피던스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이나믹 컨피던스 스레쇼드를 설정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CPL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시간에 따라 스레쇼드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자세히 각각 스텝들을 좀 보면은 아이디어를 보면은 먼저 이제 러닝 이펙트를 측정하는데요. 클래스별로 얼레이블 데이터를 활용 평가를 하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 C 같은 경우는 특정 클래스로 예측된 샘플 수이고 네, 저기 있는 함수는 스레시드 t를 초과한 컨피던스를 갖는 데이터의 비율을 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기화와 스레시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 클래스의 러닝 이펙트를 정기화해서 스레시드를 계산하게 됩니다.
식은 오른쪽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학습이 어려운 클래스는 플렉시블 스레시홀드가 낮아져서 더 많은 언레이블드 샘플스를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학습이 쉬운 클래스는 스레시홀드가 높아져서 하이 퀄리티 샘플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레시홀드 웜업인데요. 학습 초기에 좀 언레이블 데이터들이 대부분 좀 특정한 클래스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웜업을 통해서 모든 클래스의 스레시홀드를 낮은 값에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컨벡스 펑션을 적용해서 스레시홀드 변화가 이때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하는데요. 그래서 저기 있는 함수를 통해서 그 베타 C가 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스레시홀드가 좀 비선형적으로 조정되도록 이제 함수를 적용합니다.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스 로스 그 아래와 같이 저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loss는 앞에서 봤던 저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 로스는 이 두 개를 합친 로스로 표현이 됩니다. 실험 결과를 이제 논문에 설명하는데, 그 아래 그래프를 봤을 때 픽스 매치보다 좀 더 빨리 실험하면서 또 클래스별 정확도도 높은 이제 빠르고 정확도 높은 좋은 방법을 이제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플리인데요. 심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이 논문의 핵심 기여는 이제 기존의 믹스매치 계열 알고리즘에 페어로스라는 텀을 추가해서 성능을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으로는 애드온 모듈을 통해서 기존 프레임워크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네,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은 입력으로 레이블드 트레인 이미지와 언레이블드 트레인 이미지를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레이블드 트레인 이미지는 위커 어그멘테이션, 약한 증강을 적용하고 언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과 이제 또 위커 어그멘테이션 둘 다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출력으로는 슈퍼바이스 로스, 언슈퍼바이스 로스, 그리고 페어 로스 이 세 개를 출력하고 이걸 통해서 로스를 계산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 로스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언슈퍼바이스 로스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하는 거고, 이제 페어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레이블 간의 유사성을 강화해서 손실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이 전체적인 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입력으로 레이블 샘플, 어그멘테이션 횟수, 컨피던스 스레시홀드, 시밀러리티 스레시홀드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절차로 첫 번째로는 약한 증강과 이제 강한 증강을 적용해서 데이터셋을 늘려줍니다. 두 번째로 모델을 통해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해주고요. 세 번째로 이제 로스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이제 로스를 좀 더 더해서 반환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슈퍼바이스 로스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는데요. 약한 증강 데이터를 이제 실제 레이블과 비교를 해서 손실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슈퍼바이스 로스는 강한 증강 데이터를 수도 레이블과 비교를 해서 손실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페어 로스는 이제 이 논문에서 새로 이제 추가되는 개념인데 이제 두 언레이블드 데이터 샘플 간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 그 분포를 줄이는 방향으로 손실을 계산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사람들을 좀 더 보시면은 이제 앞에 있었던 컨피던스 스레시홀드와 시밀러리티 스레시홀드 이 두 개를 통해서 유사도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 F 디스트리뷰션 저 디스트리뷰션 디스턴스 함수를 통해서 분포 간 차이를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로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또 요약하면은 이제 사이퍼 10과 다양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했을 때 이제 다른 픽스 매치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에뮬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제 페어레스를 제거했을 때 성능 감소하는 것을 보아서
스펠러스가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스레쇼드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값을 찾았다. 이 정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다 매치라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픽스 매치에서 확장한 버전으로 이거 이제 배치 단위에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는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특징으로는 수도 레이블 컨피던스 스레쇼드를 온더 플라이로 조정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리믹스 매치의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를 수정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 먼저 인풋으로 소스 도메인과 타깃 도메인 데이터를 각각 윅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정으로 랜덤 로짓 인터폴레이션,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 그리고 릴레이티브 컨피던스 스레쇼드 이 세 가지 정도 가정이 있습니다. 네,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랜덤 로짓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 소스 도메인과 타깃 도메인 간의 얼라이먼트를 강화해서 전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강화를 시키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ZSL과 ZSL 프라임, 2 프라임을 혼합을 해서 이제 사용해주고요. 목표는 이 두 로직 사이에 이미지점을 택해서 최적의 도메인 얼라이먼트를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인데요. 리믹스 매치에서의 좀 차이점은 리믹스 매치에서는 트루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했는데요. 아다 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위클리 어그멘테이드 그러니까 약한 증강을 한 데이터의 이제 아웃풋에 좀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정으로는 source와 타겟의 weakly, strongly augmented examples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포를 좀 정렬해서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분포에 맞추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relative confidence threshold인데요. 이거 이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해서 source 도메인의 weakly augmented experience와 examples의 confidence 기반 스레쇼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도메인의 컨피던스 스레쇼드를 기준으로 바이너리 마스크를 이제 입혀주면 이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로스와 타겟 로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있는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 구해진 로스이고요. 최종 로스로는 아래와 같이 두 개를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좀 다른 모델들, 픽스 매치나 뭐 노이즈 스튜던트 등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라벨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 요소들이 제거했을 때 성능이 매우 낮아지는 걸 봤을 때 각각이 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 매치라는 모델입니다. 심 매치는 같은 경우는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시밀러리티 매칭을 활용한 학습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 examples와 메모리 부분의 레이블드 인스턴스 간 시멘틱 그리고 인스턴스 시뮬러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래가 이제 대략적인 모델의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 주요 구성, 로스의 주요 구성으로는 슈퍼바이스 로스와 언슈퍼바이스 로스 그리고 인스턴스 시뮬러리티 로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시뮬러리티 로스 같은 경우는 어그멘테이드 레이블드 example과 메모리 버퍼 간의 시밀러리티 분포 차이를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로스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스 로스는 이제 앞에서 뭔가 비슷하게 레이블 익sem플과 위클리 어그멘티드 레이블 익sem플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로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스 로스는 위클리 어그멘티드 언레이블드 익sem플과 그다음에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이 example과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그걸 최소화하는 그런 텀인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디스트리뷰션 어그멘 얼라이먼트 그리고 이제 CPL을 사용해서 손실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스턴스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는 어그멘티드 레이블드 example과 메모리 분포의 인스턴스 간 시뮬러리티 분포를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을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과 H와 메모리 분포 Z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유클리와 스토롱리 어그멘티드 example의 시뮬러리티 벡터 QW와 QS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손실 함수는 이제 구한 이제 Q 값을 통해서 이제 분포 차이를 계산해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과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스턴스 레벨 수도 레이블의 시멘틱 및 인스턴스 시뮬러리티를 좀 정교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메모리 버퍼의 정답 레이블을 기반으로 QW의 엘리먼트를 보정을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시멘틱 인스턴스 시뮬러리티를 기반을 해서 구하기 때문에 좀 더 수도 레이블의 품질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시멘틱과 인스턴스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 이거의 핵심 아이디어가 결국 두 분포가 비슷하면은 수도 레이블의 분포를 좀 더 샤프하게 조정하고 좀 두 분포가 좀 비슷하지 않고 다르다 하면은 수도 레이블의 분포를 좀 더 플랫하게 보정해서 좀 더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게 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를 저렇게 합해서 구해주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실험 결과를 봤을 때 기존 믹스 매치, 픽스 매치, 코 매치 대비 높은 성능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같은 경우도 더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 매치 같은 경우는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셀프 어댑티브 스레스홀딩과 클래스 페어네스 오브젝티브를 도입한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핵심 기어로는 스레스홀드를 모델 학습 상태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레이블 데이터의 데이터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플렉스 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플렉스 매치 논문의 한계에서 좀 출발했는데요. 이게 좀 모든 데이터셋에서 동일한 스레시홀드를 적용하여 좀 학습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클래스 불균형. 일부 클래스의 레이블드 샘플이 부족할 경우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셀프 어댑티브 스레시홀딩. 각 클래스별로 로컬 스레시홀드를 도입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클래스 페어네스 오브젝티브. 모든 클래스 예측이 공평하도록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를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리서치 퀘스천 같은 경우는 스레시홀드를 학습률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스레시홀드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두 개를 좀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초기화를 해주고 처음에 좀 낮은 스레시홀드로 좀 많은 얼레이블드 샘플스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스레시홀드를 도입해서 클래스별로 컨피던스를 반영해서 로컬 스레시홀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 페어니스 오브젝티브를 추가해서 각 클래스의 예측 공평성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먼저 이 셀프 어댑티브 스레쇼딩 같은 식을 보면은 글로벌 스레쇼드와 로컬 스레쇼드 이 두 개로 일단 식이 나눠지고 이제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스레쇼드를 각각 합쳐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각 클래스별로 다른 스레쇼드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래스 페어니스 오브젝티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게 이제 이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아래 같은 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얼레이블 데이터의 예측 분포를 좀 더 공평하게 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unsupervised loss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얼레이블 데이터에 대해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그런 탐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위클리 어그멘티드 샘플과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샘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셀프 어댑티브 페어니스인데요. 이 페어니스 버전 벡터 이제를 활용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 어그멘티드 샘플과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샘플 각각의 또 아웃풋 히스토그램을 더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를 합쳐줘서 마지막으로 페어니스 손실함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는 이제 아래와 같은 데이터셋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고 다른 모델에 비해 소타를 달성한 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